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2일 금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국제결혼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불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필리핀 국제결혼 또는 국제결혼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주제는 중년 또는 노년층의 국제결혼 접근에 대한 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 정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인 그 현실이 많은 분들이 독거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또는 이혼을 했으며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별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결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런 것을 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불행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결혼을 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이혼을 하신 분들 결혼 정년기를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또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나이가 중년 또는 노년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중년과 노년의 정의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 노년 이런 것을 한국적인 가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결혼 상대자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놓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나도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도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준은 내가 평가를 받는 쪽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특징이 거의 그 상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 이런 방식을 지금 국제결혼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놓고 평가를 하고 내가 결정짓는 이런 방식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결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이런 뭐 교제라고 얘기하는 남녀 간의 교제가 아니고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면은 상대방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결혼을 일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판단 기준이 우세합니다. 대세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중년, 노년의 기준을 이제 상대방 국가, 즉 상대방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결혼법에 의해서 서류를 반드시 그 대사관에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8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죠. 자, 그럼 우리가 40대가 넘으면 40에서 50
40대, 45세 이 정도만 돼도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노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50을 노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50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50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 뭐 늙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늙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후진국에 가면은 노인입니다. 노인.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상대방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나이 50 심지어는 60 먹은 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상대해서 친구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여자의 입장, 여자의 나라에서 보면은 망발이죠, 망발. 그러나 한국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망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자칭 노년이라고 제가 이제 노년이라고 말하는 연령층의 사람들의 결혼을 원활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게끔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인식을 이제 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근데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이다. 내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듭시다. 필리핀하고 특정을 짓읍시다. 필리핀의 그 20대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미 필리핀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20대들을 많이 봤는데 뭐 20대들이 나를 보고 뭐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선 많은 분들이 필리핀 여자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어플이죠. 만남 어플. 만남 어플로 나이 50이 넘은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접촉할 수 있는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들입니다. 특출난 여자들. 그러니까 필리핀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가령 20살 먹은 여자가 30살 먹은 남자하고 얘기할 때 또는 20살 먹은 여자가 30살 먹은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존댓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0살 먹은 여자가 50이 넘은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나고 안 늙었어 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한 여자입니다.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필리핀에 오면은 많은 바와 KTV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50대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그 여자들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50하고 필리핀 남자 50은 다르다는 거를. 왜? 매일 만나고 매일 한국 그런 남자들랑 가서 웨이브를 하고 섹스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50대는 늙지 않았어. 그래도 쓸만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을 종사하지 않고 외국인을 접촉하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끼리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한국 사람 50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건 필리핀 사람도 50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런 여자들은 절대로 한국 사람 50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y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50대들이 필리핀의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물론 비정상적인 남자와 비정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이 당연히 좋지 않죠. 우선 남자도 자신이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맞는 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우선 여자하고 좋게 지내다가도 내가 봤을 때 삐딱하다. 그러면 이제 가리키려고 들고 훈계하려고 들고 안 따르면 이제 제재를 가하죠. 제재를 가하게 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도 비정상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 너 이랬지? 알았어 이 새끼야.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 동거를 하게 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뭐 누가 남자가 좋다, 여자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우선 젊은 여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뭐 다 한두 번 뭐 겪어본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뭐 그날로 같이 또 잠도 자고 합니다. 그런 여자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이미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분류의 이제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그렇다 혼자 살기 싫고 혼자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넌 늙어서 안 된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하기 위한 마음을 냈을 때 제대로 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이 그래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자들하고 30대 중반까지 그런 여자들하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좋은데 이 인터넷에서는 많은 그 오류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여자를 잘 모릅니다. 이제 성매매하는 여자들 경험은 많아도 정상적인 여자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이혼을 하셨어도 자기 그 이혼한 부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런 부인들 뭐 그런 쪽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하거나 이런 상대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좀 서툴죠.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은 분들이 필리핀 여자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또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배우자가 뭔지를 모르고 가정이 뭔지를 모르고 오직 여자는 섹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날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또 사기당하고 알거지가 돼도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섹스, 여자 이꼬르 섹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그 어린 여자들을 많이 찾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똑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20대, 30대 여자만 해도 60 먹은 남자라면 부들부들 떱니다. 경기 일으키죠. 할아버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대. 물론 이제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미혼이죠. 아니면 좀 젊은 싱글맘들, 그것도 싱글맘이라도 괜찮은 여자들, 그러니까 뭐 몸 팔면서 애 낳고 그런 여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싱글맘이 된 여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제를 속은 거죠. 사람이 좀 순진하다 보니까 사자사 꿰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임신을 한 건데, 한국 같으면 지우면 되지만 여긴 못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런 여자와 교제를 또 못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정상적인 남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가슴을 가진 남자죠.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서 제대로 좀 배우고, 인간에 대한 그 관계도 좀 배우고, 가정이 어떻다 대충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싱글맘이다. 이거 우선 섹스부터 하고 보고, 그 다음에 몇 번 섹스를 한 다음에 그 친구들 보면 또 친구도 건들려고 들고, 이런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뭐 몇 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합니다. 상당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면 또 이런 교제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섹스부터 하고 보자 라는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왜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굶다가 기회가 되니까 막 더 달라붙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문제를 알았을 때 다 건드려 놓고 뭐 이랬는데, 그때 가서 이제 발뺌을 또 하겠죠. 이래서 너 결혼 못한다. 그럼 왜 잤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배제하고, 만약에 내가 정상적이다 하면은 배움도 있고 가정도 괜찮고 그런 싱글맘, 물론 괜찮은 집에서는 아무리 내 딸이 그 싱글맘이라도 외국에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합니다. 무슨 아버지가 마약이나 하고 엄마도 마약하고 같이 노름이나 하고 그런 집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집에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럼 그런 부모들의 반대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그 다음에 처신,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교제를 하셔가지고 그 여자네 집안에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면은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초중반 이런 싱글맘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 하나 있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여자가 애를 필리핀에 놓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한국 남자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비록 싱글맘이지만 일반 보통 여자들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상당하죠. 이런 여자들을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많이 봐서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이게 연결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한국서 젊은 여자들 만나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도. 재미가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이 만나주진 않습니다. 나가서 몸을 발지언정 너 같은 사람하고는 만나기도 싫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대 남자들이 필리핀에 와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싱글맘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못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성질 급하게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얘기를 할까, 얘기 다 맞고 자기 얘기만 먼저 다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먼저 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없고 짧다 보니까 우선 그런 여자들이 만나는 싱글맘들은 또 정상적인 싱글맘들도 아니죠. 정말 다 몸이나 팔고 그런 식으로 싱글맘이 된 여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섹스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니까 결혼 지가 나서서 하자고 하고 지가 이제 서두르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다 배제하고 정상적인 싱글맘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동남아에서는 40 넘어간 남자들은 꺼려합니다. 우선 여자 입장에서 40이라는 나이는 후진국에서 이제 노년으로 접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한국에서는 40이라 봐야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후진국은 아직도 그 인식 구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진국은 젊은 사람들 천진데 애기도 천지고 한국은 젊은 사람도 없지 애기도 없지 전혀 입장이 다른 처지기 때문에 후진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40만 돼도 이제 노년으로 접어간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섹스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밥도 먹어보고 요새는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영상통화 다 되고 여자네 부모도 얘기도 해보고 내가 사는 것도 보여주고 내 생각도 다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그리고 또 필리핀에 오셔서 여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식사 매너도 좀 보시고 또 어디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한번 같이 사보면서 그런 매너도 한번 더 보시고 여자네 집도 가서 보고 정상적으로 그 생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는 건 번드르한데도 직업이 별로 없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마약이나 노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그 다음 카페뿐이 아니라 저하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결혼했다고 자랑 무지하게 합니다. 처갓집이 어떻고 저떻고 거의 다 질 나쁜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뒤끝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결혼 전문가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막 판단을 내리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신세를 본인도 망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언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조언들이. 근데 지금 한국은 남의 말을 듣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 전문가입니다. 전부 다. 결혼, 국제결혼, 검색하면 딱 치면 나옵니다. 쫙. 여기 있잖아. 이대로 하면 돼. 딱 그런 식으로 지금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조언을 듣질 않습니다만은, 이런 국제결혼이야말로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국내 결혼보다 더 합니다. 사실은. 제게, 이제 결혼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다가 좋지 않게 결말을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딱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80%.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결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20대 여자들을 상대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 나이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한국은 어떻고 후진국은 어떻고 그런 차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지만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단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은 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반감을 가지셔가지고 또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셔가지고 당신 말은 틀렸다. 나이 먹은 사람 결혼 못하냐.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여자하고 결혼 못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많지만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편과 여건이 되는 분들의 얘기지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남들이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에 대한 그 분야는 각각 다 입장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는 상세하게 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부합되지 않는 길이라면 가면 안 됩니다. 인생 장난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길을 가서 이제 그냥 막 망신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면서 같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살림이 늘어나고 같이 이런 늘어나는 살림을 즐기고 그런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결혼을 막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정말 후진국의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창녀, 술집 여자들, 뭐 식모, 뭐 이런 가난한 여자들 좀 많이 데려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뜩이나 어지럽고 복잡한데 그런 데다가 그냥 또 술집 여자들 뭐 다 데려다 놓고 도망가고 또 그런 술집에서 일하고 몸 파는 여자들 데려다가 또 결혼해가 다들 그런 여자들 들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이 또 사회 곳곳에 또 도망가서 또 몸을 팔고 이런 것에 일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몇 번 더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